오늘은 국제 정치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중국 대만 미국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만은 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되었을까요? 작은 섬나라 하나를 두고 초강대국들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1949년 중국 내전에서 시작됩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약 200만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대만으로 피신했어요. 당시 장제스는 대만을 임시 거처로 생각했고 언젠가 본토를 탈환할 것이라 믿었죠. 마찬가지로 마오쩌둥도 대만을 정복하려 계획했지만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의 개입으로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 장제스가 대만으로 퇴각할 때 중국 본토의 귀중한 문화재와 황금 보물 수천 점을 가져갔어요. 현재 타이베이의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이 보물들은 5,000년이 넘는 중국 역사의 귀중한 유산이죠. 중국이 우리의 문화재를 돌려달라며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1971년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만을 중국의 합법정부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1971년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중국 대표로 인정하고 대만을 퇴출시켰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베이징과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했죠.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그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것이에요. 현재 대만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나라는 13개국에 불과합니다. 1970년대에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때 키신저와 닉슨의 비밀 외교는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냉전의 한복판에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외교 전략이었죠. 닉슨은 1972년 세계를 변화시킨 일주일로 불리는 중국 방문을 통해 마오쩌둥과 만났고, 이는 미국의 중국 정책의 급격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이유에는 국가적 자존심과 정치적 목적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약속했고, 이에는 대만의 통일도 포함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했죠. 대만은 중국에게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국가 통일과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또한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 문제로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산당이 꺼내 드는 카드가 바로 애국심 자극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외세에 맞서 단결하자와 같은 슬로건은 중국인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고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요. 대만을 통제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의 직접적인 접근로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제1도련선 돌파 전략의 핵심이죠. 미국은 이 지역에 제1열도선이라는 방어선을 설정해 두고 있어요.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이 선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핵심선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이 열도선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군사적 자유를 얻게 되죠. 이는 미국 입장에선 동아시아 패권을 중국에게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대만을 노리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작은 섬나라 대만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놀랍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은 절대 강자예요. 대만의 TSMC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TSMC에 의존하고 있어 대만은 현대 기술 경제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예요. 대만의 경제적 성장은 대만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 초 대만의 1인당 GDP는 약 170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만 달러가 넘어요. 농업 중심 경제에서 첨단 기술 산업의 강국으로 변모한 대만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특이한 외교 전략을 기반으로 해요.
1979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미국 의회는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켜 대만의 방어용 무기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당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면서도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를 약화시켰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백악관이 이를 수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실수로 보이는 발언들이 실제로는 의도된 전략적 모호성의 일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만 해협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으며 대만의 방공식 별구역을 침범하는 전투기 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죠. 미국도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간의 긴장은 대만 해협을 잠재적인 글로벌 분쟁의 핫스팟으로 만들고 있어요. 2022년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당시 중국은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활동하며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형태의 훈련을 진행했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제 침공 시나리오의 리허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가 2024년 군사훈련 중 대만 섬 주위를 하트 모양으로 둘러싼 이미지를 공개하며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이 이미지는 대만 시민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사랑이라며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계기가 되었죠. 대만 내부의 정치적 상황도 계속 변화였어요. 초기에는 국민당이 대만을 철권 통치하며 언젠가 본토를 수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만은 민주화 물결을 겪었고 2000년에는 처음으로 야당인 민진당이 집권했죠. 민진당은 대체로 대만의 독립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이며 이는 중국을 긴장시키는 요소입니다. 반면 국민당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과 평화적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대만 내부의 정치적 분열은 중국과의 관계에 복잡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과거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다수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20, 30대 젊은 층 대부분은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도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집권을 유지했죠. 이는 대만 내부에서 자주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만 문제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중국은 평화적 통일을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만은 자체 방어력을 강화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지원하면서도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요.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성장하고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감소함에 따라 세력 균형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와 이후 중국의 국가보안법 시행은 대만인들에게 하나의 국가, 두 체제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내에서 중국과의 통일에 대한 지지는 더욱 감소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와는 다릅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제 블록을 구상했지만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강력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과거처럼 전면적으로 봉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디커플링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역사와 체면, 전략과 기술, 정치와 민심이 얽힌 복잡한 국제 분쟁의 축소판이 들어있어요. 중국은 역사적 수건을 이루기 위해, 미국은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